이거 진짜 사람이 쓴 거 맞을까? AI가 쓴 거 같은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혹시 있지 않으셨는지요? 이렇게 AI가 쓴 글들에 둘러싸여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하루의 시작부터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건네주는 동영상으로 열게 되곤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런 순간들을 반복적으로 살아내는 우리 자신들은 과연 얼만큼 인간으로서 온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질문들 우리가 이 AI 시대에 좀 더 해보게 되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데요. AI로 진짜 사람 목소리, 아니 나의 목소리로 말하고 노래도 부르게 하고 내 글투로도 소설까지 쓰고 말하게 만들 수도 있게 된 시대입니다. 기능적, 효율적으로 나를 대체하지 못할 게 아예 없어 보이게 된 세상이에요.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일조차 AI가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서 대체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지요? 이에 관해 이 책 정지우 작가님의 AI 글쓰기 저작권은 좀 더 이를 잘 생각해보고 또 어떤 식으로 AI를 활용하며 이에 관한 여러 쟁점들까지 고민해볼 수 있을지 안내하게끔 다뤄주는 작가의 최신간이었습니다. 바로 함께 이 책에 대해 저와 함께 알아보러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베블리오테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저자는 정지우 작가님으로 문화평론가이자 저작권 변호사로도 활동하며 매일 SNS에 글을 쓰면서 사람들과 왕성하게 소통하고 있는 분이지요. 우리는 이 책을 통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 또 AI를 활용한 글쓰기와 저작권 같은 문제들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될 텐데요. 즉 우리는 AI는 인간을 얼만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AI 시대에 인간의 고유한 자리가 있다면 그건 과연 무엇이겠으며 AI는 우리 삶의 어떤 가치를 흔들어 놓을 수 있을 것인지, 한편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에 좀 더 집중하고 굳건해질 수 있을 것인지, 또한 글쓰기와 창작에 있어 우리가 주체적으로 AI를 도구로 쓰는 법은 무엇일지, 저작권 같은 뜨거운 법적 논쟁 속에서 현재 어떤 논란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의 충로는 또 어떤 식으로 움직여 가고 있는지, 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짧고 쉽게 두루두루 다뤄주는 내용을 이 책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책에 대한 이야기로 좀 더 상세히 나아가기 전에 제 얘기도 좀 곁들여 가면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특별히 GPT 서비스가 막 열리자마자부터 유료 결제를 해서 적어도 매일 2시간 이상씩 외국어 공부 파트너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 GPT 사용에 아주 익숙해져서 다양한 작업에 활용해왔고요. 그 와중에는 AI 특유의 문장 패턴, 말투, 스타일, 후킹 구조 등 이런 것들까지 아주 눈에 익게 되어서요. 어느 순간에는 AI를 사용한 글이나 광고 또는 책 같은 거 조금만 읽으면 어느 정도 바로 눈치를 챌 정도까지 이르게 됐고, 실제로 제가 무수한 기회를 통해 개인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사용한 이들로부터 AI 쓴 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오게 됐고요. AI를 다양한 작업을 위해 보조 역할로 활용해온 경우들을 생각해보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런 책 리뷰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제 스스로 책을 온전히 꼼꼼히 다 읽고 이해하고 나서 또 스스로 책에 관한 메모와 정리를 충분히 갖추고 준비해둔 채로 그걸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확장하거나 또 다른 접근으로의 브레인스토밍 또는 부족한 점 점검을 위해 사용하곤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AI와 상의를 하지만 단적인 예로 처음부터 책을 AI에게 맡겨서 요약하거나 저의 관점이 없는 감상을 뽑아낸다? 제 얼굴을 이렇게 노출시키면서까지 이러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언제나 제가 먼저 다 읽고 충분한 고민을 한 뒤에 그걸 보완하는 시기였다는 거죠. 나 혼자 씨름한 메모나 정리를 갖고 제가 그걸로 충분히 채워지고 절여진 상태에서 AI와 의견을 나누는 일은 마치 믿을 만한 동료 편집자가 옆에서 객관적인 피드백을 해주면서 작업을 해나가는 일이 되었지만, 반대로 허허벌판 빈종이에서 AI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시작한다? 이건 설령 작업은 빨리 진행되어도 그래서 저만의 온기는 완전히 없애뜨리는 일이 되고 마는 거라 생각되었던 거죠. 그래서 책 리뷰 하나에도 저만의 색깔과 고민, 저의 분명한 손길이 분명히 빠지지 않도록 애써왔고, 그게 바로 제 북리뷰에 있어 계속해서 AI는 저를 보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절대 저의 주인이 되고 있지는 않게 쓰고 있다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저는 이 균형을 잃으면 글이나 영상에 혹 매끈함은 있을지 몰라도 그 글과 영상이 살아있는 심장이 있는 컨텐츠랄까, 숨쉬는 컨텐츠가 되지 않을 거라 보았기에 저만의 씨름이 하나도 담기지 않은 책에 대한 리뷰? 이건 무엇보다 저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겠다 생각해온 것이었죠. 그리고 이 영상에서 또한 보다 중점적으로 AI를 활용하는 것 자체에 관한 문제보다는 그
그 글 또는 영상, 그리고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AI를 활용할 때 정말 나만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가 좀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겠다 확인된 거였습니다. 정지우 작가님은 이 책을 통해 AI를 사용하는 주체에 관한 고민, 그러면서도 AI를 도구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한 팁, 이런 것을 이 얇은 책 속에 두루두루 담고 아울러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저자에 따라 인공지능이 우리를 가장 크게 흔든 것 중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익숙하게 믿어온 창조성이라는 우월감이 별로 인간에게서 그리 우월하게 되는 게 아니었다는 게 드러났던 거죠. 즉 창조성만큼은 우리가 인간 고유의 능력이란 믿음이 있었다면요, 요즘 AI가 작곡이나 그림이나 시 등을 척척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게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제는 창조성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쩌면 경험, 체험, 나다움의 가치 또는 함께함의 가치, 이런 것 같단 겁니다. 그건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이들과의 그 순간을 만끽함을 통해서만 가능한 가치인 걸 테니까요. AI의 두뇌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그 시간을 AI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것일 테고요. 그런 점에서 존재의 가치도 창조성이라는 기능이 아니라 지금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음, 이거에 훨씬 더 부착되게 나타나야 하는 거지요. 가령 저자에 따라 선생인 내가 휴직하면 곧 다른 선생님이 오겠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아이들에겐 내가 유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 거죠. AI가 못 건드리겠는 지점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시간인 거고요. 학생 중 누군가에게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말 저자의 말대로 오늘 수업이 생애 마지막일지도 그것도 정말 모를 일인 거잖아요. 그건 삶에 존재함에 대체 불가능한 순간들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음을 우리가 더 고민해 볼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그러니까 AI 세상을 살며 우리는 세상이 비록 우리를 언제나 교체 가능한 톱니바퀴처럼 취급한다 해도 그때 우리에게 더 생각될 것으론 지금 이 순간 함께 살아있음에 대한 그 기억과 관계의 문제는 결코 복제될 수 없는 것임을 저자는 책 속 일부를 중심으로 크게 잘 다뤄주고 있는 것이었지요. 함께하는 일을 기능이 아닌 존재로 보기, 이걸 좀 더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제게 더 깊이 하게 해준 것이었고요. 그렇다면 글쓰기나 어떤 저작물을 만들 때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쓰는 글에 묻어날 나의 글의 채취를 어떻게 지켜낼지 그런 걸 고민해 볼 필요가 더 생긴 건 아닐지 싶어지는데요. 저자가 말해주었듯이 그런데 AI를 통해 작가는 자신의 경쟁자로 AI가 아니라 사실은 거짓된 자신을 만들어버리게 되는 걸지도 모르는 일이 되는 거겠다 싶고요. 자료 정리와 브레인스토밍, 맞춤법 검사 등 이런 것들 AI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만 나만의 문장이나 관점은 나의 살아본 시간, 감정, 기억으로만 증명될 수 있는 것일 테니까요. 그런 차원들에서 바로 책 속 2부는요, AI를 잘 쓰는 게 뛰어난 비서를 옆에 두는 걸 수 있다고, 이를 위한 사용 팁도 가령 서로 다른 작가 5명으로부터 장단점 피드백을 3개씩 받게 제공해달라는 것이나 초안에서 드러난 약점을 체크받는다거나 과학자의 입장에서 허점이 될 만한 걸 묻는다는 식의 것, 이런 건 도구로서 너무 잘 활용하는 걸 수 있다는 것도, 이런 것도 먼저 잘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죠. 단 그냥 알고리즘이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그 생각의 홈, 그 흐름에 의존되어 버리고 빨려 들어가게만 되지는 않도록 자신의 관점을 먼저 얼만큼 갖추고 준비해뒀느냐는 이의를 제기하게끔 해주면서 말입니다. 즉 도구적 활용을 통한 글쓰기나 저작 활동은 여러 저작물들에 있어 벌어질 수 있는 논쟁적 상황들에서도 덜 휘말리게끔 해주는 것이 되는 거고요. 또한 살아있는 글, 깨어있는 글, 삶의 증명이 되는 글, 아니 삶 자체, 그런 걸 지키게끔 돕고자 제기되고 있는 이야기들일 거라고 말해주는 것이었던 거죠. 말하자면 AI가 인간의 모든 걸 대체해도 대체 못하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삶인 것일 텐데요. 우리 각자의 살아있는 경험,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관계로 표현될 수 있는 삶 말이죠. 이 삶은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닌 그냥 모든 이 순간에 친구와 눈 마주치며 웃은 경험, 동네 서점에 그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에 앉아 책 냄새를 맡던 경험, 이런 걸 뜻하는 걸 수 있는 거고요. 이에 따라 우리도 인간을 보는 관점이 바뀌도록 제고되어야 하는 걸 거고요. 인간을 기능으로 승부를 보려 하면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어도 가치를 중심으로 보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가령 우리가 외국어 공부를 한다고 할 때에도 그 능력의 희소성은 AI의 등장으로 인해 상당히 약화되었다고 하더라도요, 그걸 함께 공부하고 음미하는 그런 수업이나 모임의 현장이라는 경험은 대체가 안 되는 걸 거라고 할 수 있는 걸 때죠. 그 순간에만 흐르는 공기, 뉘앙스, 실수 같은 것들이 엮어내는 그런 웃음들, 그런 거는 모두 삶의 그 순간만의 경험이 되는 것이겠잖아요. AI에 의존하지 않고도 그런 능력을 스스로 활용하며 얻는 기쁨 또한 무시할 게 못 되는 걸 거고요. 이렇듯 책을 보면서 우리는 AI를 쓰지 말자도 AI 만세도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인간다운 삶, 그것을 기준으로 균형점을 찾아가고자 하는 제안으로서 이 책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즉, 물론 잘 활용하는 방법은 이러이러한 것도 있고 잘 배울 필요도 있겠다고, 또 사용 시에 주의되고 고려될 점으로는 이러이러한 것도 있겠다고, 다만 삶은 정말로 대체가 되지 않는 거인 걸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북리뷰 마무리로 접어들면서요, 책이 스케치하듯 깔아둔 적용점들을 좀 더 확장하고 실천될 수 있게끔 해본다면요, 아래 이런 5가지 점들을 고민하고 실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는 이번 영상이 마치면 잠시 화면을 멈추고 지난 일정한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그저 인공지능과 더불어 휩쓸리듯 시간을 보내오진 않았는지, 그런 걸 생각해보는 이런 회고적 관점이 먼저 있겠고요. 그리고 나아가 이번엔 전망적인 관점으로서요, 누군가의 눈을 잠시 바라보는 거, 또는 핸드폰 없이 산책해보고자 하는 거, 이런 것처럼 AI가 복사될 수 없는 바로 원본 그 자체로서의 시간을 온전히 누리고 참여해보고자 해보기. 혹시 가족과 짧은 시간 함께 하면서도 좀 더 집중됨 있게 그 시간을 AI 없이 보낼 수는 없을지 하고 말이죠. 또 셋째로,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힘으로만 글을 완전히 작성한 뒤 AI에게 완성된 글의 피드백을 받아보는 쪽으로 해보는 거. 빈 종이나 아이디어 하나 딸랑 제공하고 AI에게 작성하게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그 과정을 겪게 될 수 있는 것일 테니까 말이죠. 또 이어서 이게 만약 시간적, 에너지적 부담이 완전히 되어버린다고 이제 느끼는 경우라면, 내가 넣고 싶은 몇 줄만큼은 적어도 반드시 내 손으로, 진짜 필기하면서라도 손으로 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는 건 어떨까 생각을 전개시키고, 글을 전개시키는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참여를 조금씩이라도 늘려보는 거, 그런 관점도 필요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런 쪽에서는 좀 더 문제는 기술보다는 내 삶을, 내 글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것이냐, 이거랑도 좀 관계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요, 큰 차원으로는 인간다움을 고민하는 실천을 해보기인데요, 먼저는 자신의 나다움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의 고민을 키우는 방향으로서요, 또한 상대를, 이웃을 향해 기능이 아닌 존재로서 대하고자 하는 관점으로의 인간다움을 보존케 하고자 하는 방향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나다움이란 앞서 말한 흐름의 연장에서 가령 글재주가 부족해도 좋은 질문과 좋은 방향을 나의 것 그대로의 모습으로 드러내기도 하는 거라 할 수 있겠고요. 쓰고 생산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용하고 소비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내가 실제로 겪고 느끼고 성장하는 과정 같은 건 결국 내가 온전히 느껴야 하는 걸 거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의도적으로 계속 해보고자 하는 거죠. 즉, 나는 진짜 내가 원하는 걸 찾고 보고 듣고 하고 있는가, 내가 보고 쓰고 하고 있는 이 일이 혹시 나에게 의미 없는 것인데 나는 그냥 끌려가듯 지나고 보니 그러하게 지낼 듯한 모습으로 소비 형태가 나타나고 있진 않았는가, 그런 차원의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말 이런 질문은 매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주도적인 사람이 되기 어려워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말이지요. 좀 알고리즘이 설계해 놓은 세상이 아니라 진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을, 조금씩 되찾는 삶을 우리는 추구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쪽의 생각을 키워나가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AI는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내 삶은 그것이 끌고 가게 해서 되는 건 아닌 걸 테니까 말이지요.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보고 싶은지조차 스스로 묻지 않게 된 세상을 살며, 알고리즘이 건넨 추천 목록이 곧 취향이 되고 있는 맥락 속에서요, 우리에게는 좀 더 자기 객관화를 위한 깨어있음의 시간이 얼마나 필요해졌는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원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묻고 답함이 참 필요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AI를 언제, 어떻게, 어떤 순서로 사용하시는지요? 그 안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텅 빈 채로 의존하고 있는지, 꽉 찬 채로 협업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우리의 작업물들에 큰 도움을 받으시되 삶의 체온이 묻어있는, 그렇게 AI와 경쟁하는 것이 아닌 삶으로 드러나는, 삶으로 증명되는 그런 글이, 그런 컨텐츠가, 그런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만의 대체 불가능한 삶, 이 책을 통해 좀 더 소중히 바라보실 수 있길 응원해봅니다. 앞으로도 AI와 함께 살아가면서 더 많이, 더 치열하게 자신의 삶, 자신의 글, 자신의 목소리에 관한 고민을 멈추시지 않으시길 바라며, 저는 이렇게 오늘의 북리뷰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